안녕하세요. 꽁토의 양님자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바로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강원감영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강원감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원주시의 남부시장이라는 곳 근처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아주 엄청난 강원감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감영 옆에 포장로라는 곳을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포장로는 강원감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출입문이고요. 포정이란 어진 정사를 베푼다는 의미로 중국 명나라의 지방관청인 포정사에서 비롯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없어지고 현재의 건물은 17세기에 다시 세운 건물이라고 합니다. 고종 32년 강원감영이 폐지된 이후 원주 진위대가 강원감영을 사용했을 때에는 선위루라고 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강원감영 문루라고 하였습니다. 여지도서 등의 문헌에 근거하여 1995년 조선시대 때 강원감영 정문의 명칭인 포정루로 현액을 바꿔 달았다고 합니다. 네, 포정루라는 곳이 강원감영의 첫 번째 출입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정루의 뒷모습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은 무슨 문일까요? 바로 중산문이라고 하는데요.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을 출입하는 진입 공간에는 포정루, 중산문, 내산문이 있다고 합니다. 중산문은 진입 공간의 배치상 가운데 위치한 문으로 포정루를 지나온 사람들은 중산문에서 재차 본인의 신원과 방문 목적을 밝혀야 했다고 합니다. 중산문은 관동관찰사 영문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강원감영의 관찰사를 만나기 위해 들어서는 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중산문인데요. 이렇게 한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관동관찰사 영문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관찰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을 넘어서면 이렇게 비석이 엄청 많습니다. 관찰사 및 목사 선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원감영의 중산문과 내산문 사이에는 총 17개의 비석이 있는데요. 이 비석들은 조선시대 때 강원감영과 원주 목관하에서 관찰사와 목사로 재직하였던 관인들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선정비는 관찰사와 목사에게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나 목사를 경계하는 의미도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 지역 곳곳에는 강원도 관찰사와 원주 목사의 선정비가 많이 세워졌으나 대부분 사라져 찾기가 어렵고 강원감영을 복원하면서 일부 남아있던 선정비를 이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중 2개의 비석은 후원 권역에 있는 원주 우체국을 철거하면서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7개의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큰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어떤 문일까요? 그 전에 조선시대 때 수호놀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수호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화살을 빼서 이거를 던지는 거죠.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넣는 그런 놀이죠.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공방고터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감영에는 지방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육방이 있었는데 그중 공방은 공용지를 관리하고 건축물을 짓거나 보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방고터는 공방이 있던 자리로 고는 창고보다는 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당시 강원감영은 원주목과 같은 관할을 사용했는데 공방고 또한 원주목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조사 당시 바닥에서 온돌시설 일부가 드러나 공방고에 난방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큰 문을 한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글자 청인 것 같은데요. 등청문일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산문이네요. 내산문. 여기는 한자가 또 틀리네요. 내산문이고요. 내산문의 고유한 이름은 징청문. 네, 이게 징청문이라고 합니다. 징청문으로 포정로 중산문을 지나 관찰사의 집무 공간인 선화당과 직접 연결되는 문이라고 합니다. 내산문은 강원 가명의 진입 공간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자는 이곳에서 관찰사를 만나기 전 마지막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증청문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방문자는 문을 들어서면서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이는 관찰사를 만나러 온 방문객뿐만 아니라 관찰사를 포함하여 이 문을 들어서는 모든 관인들이 새겨야 할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네, 제일 앞에 있는 포정루, 그 다음 중산문을 지나서 이곳 내산문을 지나야만 강원 가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강원 가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앞에 또 엄청난 건물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큰 관청이 있습니다. 문을 지나면 이렇게 성화당 권역이라고 지도가 있는데요. 강원 가명 선화당 권역. 강원 가명 선화당 권역은 가명의 각종 업무가 이루어지던 공간인데요. 성화당 권역 안에는 중심 건물인 선화당, 진입 공간에 해당하는 포정루, 중산문, 내산문, 그 밖에 내야 공방부터 행각, 책방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가명의 본청인 선화당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화당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있는 건물도 한번 뭔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야라는 건물인데요. 내야는 관찰사의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관찰사와 가족들이 이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이 바로 강원 가명의 선화당이라는 곳입니다. 선화당 안에는 지금 제26회 원주 한지 문화재 전시가 이뤄져 있는데요. 닭종이 인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서 한지 그런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이렇게 한지로 만든 예쁜 전시 작품이 있는데요.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죠? 다 이렇게 이 작품들은 잠깐 일시적으로 지금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곳에 전시해 놓는 듯 합니다. 원주에는 이제 한지 문화제가 매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지 문화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귀엽네요. 이렇게 새가 있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옛날 모습도 있고요. 서당 이제 훈장님이라고 하죠. 훈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 어린 아이와 어머니도 같이 있습니다. 거문구를 연주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이네요. 되게 작품들이 다 멋있습니다. 이거는 해피패밀리라는 작품이고요. 군인도 있네요. 앞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이곳까지 이렇게 선화당 내부를 직접 들어와서 관찰해봤습니다. 선화당을 나오면 바로 옆에 이렇게 관찰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렇게 서 있고요. 강원도 관찰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조선시대에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으로
감사, 도백, 방백, 외현, 도선생, 영문선생 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도지사 정도 되겠네요. 이곳은 이제 강원 가명 사료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500년간 국가의 지방 통치 기구였던 강원 가명의 역사를 살펴보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뭐 이런 작품들도 있고 문화재들도 있습니다. 백자라던가 조선시대 백자, 이렇게 뭐 휴대용 안목 편람이라던가 다양한 작품들이 있고요. 작품이 아니라 문화재죠. 문화재들이 있고요. 책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사료죠. 그리고 이렇게 글 역대 관찰사 명단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탁이라는 분이 최초의 관찰사였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관찰사에 대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각 도의 책임자로 본원 관리를 당시에는 관찰사 또는 감사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행정권과 사법권, 군대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고 1년에서 2년 정도에 걸쳐 강원도 곳곳을 다니며 목, 군, 현을 다스리는 수령이 어떻게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합니다. 관찰사를 돕는 비장과 중군이라는 분들도 함께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선 총세록이라는 책에 잘 내용이 나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역시 노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관찰사를 돕는 노비도 있었고, 영리라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영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강원도의 중심 도시인 원주시인데요. 강원도의 강은 강릉, 원주는 강원도의 원은 원주죠. 이렇게 기술직 장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복원돼서 이렇게 야경들을 보면 진짜 예쁜데요. 사진으로나마 보겠습니다. 예쁘죠? 밤에 오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정미의병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에 고종의 퇴위와 함께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서울시대 대대장 박승환은 자결하였고, 해산된 군인들은 크게 분노하여 항전했는데요. 다음날 8월 2일 원주 가명에 있던 진위대 군인들은 무기고를 점령하고 일반 사람들도 함께 일제에 대항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 참 패기 넘치고 대단한 우리나라의 일제와 맞설 싸우던 분들이네요. 이곳은 이제 작은 도성이기도 한데, 강원 가명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포장로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가명 외곽에 세워져 있는 사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처럼 이제 사대문이 있었나 봐요. 사대문을 통과해야지 도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미의병은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각자의 의병 부대를 편성했고 일제에 대항해서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막을 수는 없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그런 모형물입니다. 조형물. 결국에 이제 또 이곳은 이제 신유 박해 때 대대적인 탄압을 당했는데 원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옆에 보면 옥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순교자들이 원주 출신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탄압했죠. 이 당시에 강원의 순교자는 세 분이 계신데요. 이제 오른쪽부터 보면 최성 요한 참수형 당했고요. 그 다음에 최비르지다 복자, 옥리에 의한 교살, 그리고 김간희 시몬 복자 교수형을 당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까지 바뀝니다. 네, 이곳은 이제 강원 가명의 수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고 가을이죠. 이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잘 답사하고 있는데요. 또 이곳은 어떤 또 예쁜 모습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연꽃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한지 축제 때문인지 이렇게 한지 또 작품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큰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 나와 있네요. 영주관이라고 하는데요. 영주관은 신선이 산다는 세계의 산 중 하나인 영주산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정선 군수로 부임한 1897년 오횡무기 정선 총세록에 의하면 밖에는 관풍각, 안에는 영주관이라는 편액을 달았다고 합니다. 관풍각은 풍속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관풍 찰속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연못 가운데 있는 영주관은 드나들기 위하여 건물 동쪽과 서쪽에 각각 무지개 다리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지개 다리인데요. 아치형 다리를 놓은 것은 뱃놀이를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배를 띄워놓고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반대쪽에도 건물이 또 있고 물 가운데도 건물이 있네요. 네, 이 가운데 있는 채야고라는 건물은요, 불로초를 캐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동래산을 비롯한 삼신산에는 평범한 약인 불로초가 있다는 신선세계의 전설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1771년 관찰사 서명선이 연못 속에 6개 기둥을 세워 건립했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오리도 이렇게 서는 것 같습니다. 오리도 있네요. 이렇게 곳곳에 한지 작품들이 있고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작품명 김금원의 여행일기. 1817년에서 1853년 원주 출신으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여성 시인이자 여행가라고 합니다. 후는 금원이고요. 이 작품은 김금원이 14살 때 남장을 하고 첫 여행지인 금강산을 향하는 첫걸음을 디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원주 출신 시인, 여성 시인이네요. 이렇게 잘 표현해 놨고요. 길을 걸으면요, 이쪽에 있는 건물도 한번 뭔지 궁금한데요. 연못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식물들도 동물들도 살겠죠? 개구리나 뭐 이런 거. 저기 앞에 보면 오리도 보인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리 보이죠? 아, 귀여워라.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보이죠 이제 오리? 네, 오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밖에는 이제 시장 근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잘 세워져 있고 현대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곳은 이제 복례각이라는 곳인데요. 복례각은 강원 가명 후원의 건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고요. 1684년 관찰사 신환이 연못 북쪽에 처음으로 복례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물이 넘쳐 누각이 여러 차례 허물어지자 1704년 관찰사 홍만조가 기존 복례각을 헐어내고 섬을 견고하게 만들어 그 위에 복례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복례각을 처음 건립한 관찰사 신화는 복례각 청량문의 복례가 강원도에 있으므로 강원도를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가운데 오두막이 하나 있네요.
이것도 옛날에 만들어진 거겠죠? 집 이제 벼로 되어 있는 볏집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이곳은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조호정이라고 하는데요. 조호정은 전설에 나오는 자라를 낚는 정자라는 뜻으로 신선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6자라는 바다에서 5산을 떠받치다가 거인 용백에게 잡혀 죽었다는 신선세계 전설에 나오는 자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못이 연잎이 참 많아서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에 오면 이렇게 조명들이 있어서 더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 온 점이 좀 아쉬운데요. 밤에 여자친구 또 이제 데이트 코스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아마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 빠지게 하려고. 그리고 뭐를 이렇게 자주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원 가명 이렇게 한 바퀴 잘 돌아보면서 잘 답사를 했고요. 다음에 또 멋진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